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른 것은 그가 22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고, 당신 같은 아버지는 없는 것만 못하다고 했지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방문을 닫으며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기다리자. 기다리면 된다. 이것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마침내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밀양 땅 작은 마을에 최윤택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을 바라보는 농부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냥 윤택이 아버지로 불렸지요. 젊은 시절에는 제법 부지런하고 솜씨 좋은 농부로 이름이 났었지만 아내가 아들 진수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저 묵묵히 밭을 갈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진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말이 없고 표정이 없고 웃는 법이 없는 아버지를. 진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렵고 낯설었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도 대화가 없었고 함께 밭에 나가도 아버지는 일만 했지요. 다른 집 아버지들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려 주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그런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수가 6살 때였습니다. 마을 잔치에서 다른 집 아버지가 아들을 번쩍 들어올려 웃는 것을 보고 진수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아버지, 나도 들어줘. 윤택은 잠시 진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밭에 갈 때가 됐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진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기대지 않겠다고. 어린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한 것이지요. 진수가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멀어졌지요. 진수가 15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밭일을 거들지 않고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다닌 것 때문에 아버지가 불렀을 때 진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지요. 왜 항상 저만 가르치려 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아버지가 같이 놀아주기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만 시키잖아요. 윤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지요. 진수는 그 침묵이 더 화가 났습니다. 화를 내도 말이 없고 울어도 말이 없고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날들이 쌓였습니다. 진수가 18이 되었을 때 마을 서당 선생이 윤택을 찾아왔습니다. 진수가 공부를 잘하니 한양으로 보내 제대로 가르쳐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요. 윤택은 그 말을 듣고 밤새 논밭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거라. 논밭 마지기를 팔면 첫해 공부는 될 수 있다. 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논밭 마지기면 이 집 농사의 절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수는 감사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파시면 내년 농사는요? 윤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고 가거라. 진수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의 생활은 진수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공부도 좋았고 사람들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침묵이 없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진수는 빠르게 한양 생활에 적응했고 친구도 사귀었으며 스승에게도 인정을 받았지요. 그런데 한양에 온 지 2해가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수가 사귄 친구들 중에 노름을 즐기는 이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구경만 하다가 어느새 진수도 판에 끼어들었지요. 처음에는 조금 잃고 조금 따는 수준이었지만 한번 크게 따고 나서부터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논을 팔아보내준 공부 돈을 노름판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진수는 고향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만 썼지요. 어디에 썼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윤택은 그 편지를 받고
마을 이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장에게 빚을 지는 한이 있어도 아들 공부를 계속시켜야겠다고 했지요. 이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윤택이 자네 아들이 한양에서 공부를 하는지 딴짓을 하는지 알고 보내는 거야? 윤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보냈습니다. 진수가 22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노름빚이 손댈 수 없을 만큼 불어나자 진수는 더 이상 한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왔지요. 아버지는 밭에서 일하다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진수의 행색을 보았지요. 꾀죄죄하고 눈빛이 흐리고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 묻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냐? 그 말이 진수에게는 불을 지폈습니다. 밥이요? 지금 밥 타령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묻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항상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에요. 당신 같은 아버지는 없는 것만 못해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가 없었던 것도 아무도 자신 편이 아닌 것 같았던 어린 시절도 논을 팔아보내준 돈을 날려버린 것도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탓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쌓인 것이 터진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소리를 멈추고 거친 숨을 내쉴 때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진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말들을 들은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지요. 진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사라진 마을 어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서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윤택의 삶은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돌아와 밥을 지어 먹고 잠들고 다음날 또 밭에 나가는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수가 쓰던 방을 치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방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이부자리는 언제라도 아들이 들어와 누울 수 있도록 펴두었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닦고 찬 기운이 들면 아궁이에 불을 조금 더 떼서 그 방도 데웠지요.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윤택이 진수가 언제 온다더냐? 윤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온다고 했어요. 사실 아들은 온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택은 그렇게 말했지요. 아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제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윤택이 아들에게 배운 마지막 남은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집을 나온 진수는 처음 몇 해를 떠돌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하며 품팔이를 했고 한때는 장사를 해보려다 실패하기도 했지요. 세상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칠었고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해가 갈수록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날이면 이상하게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미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밥상이 생각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차려진 소박한 밥상, 된장국 냄새, 간이 딱 맞게 익은 깍두기. 진수가 30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중에 그 집 주인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살아계신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지요. 살아계실 때 찾아가게. 내가 아버지한테 못된 소리를 해놓고 용서를 빌러 갔더니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더라고. 그 뒤로 그게 평생 가슴에 박혀 있어. 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수가 고향으로 향한 것은 그해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지만 생각할수록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들어설 수도 없었지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이웃집 순이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진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진수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어서 가봐라.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진수의 발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오르고 있었지요.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마침 잘 왔다. 아버지가 사흘째 자리에 누워 계시다. 진수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지요. 그런데 진수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2에 소리를 지르고 나갔을 때도 밥은 먹었냐고 했고 8년 만에 돌아온 아들에게도 첫마디가 밥은 먹었냐는 그 사람이 지금 누운 채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때 그런 말을 해놓고 어떻게 그냥 기다리셨어요? 화도 안 나셨어요? 윤택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화가 왜 안 났겠냐? 많이 났지. 진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화를 냈으면 너는 더 멀리 갔을 거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더 깊이 숨거든. 그러니까 기다려야 했어. 내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고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논을 팔고 빚을 지면서도 아들 공부를 댔던 손이었지요. 이 손이 8년 동안 아들 방 이부자리를 매일 아침 펴두었던 손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손을 잡은 채로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릴 때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던 것처럼 쌓인 것이 한꺼번에 다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이미 다 했으니까요. 8년 동안 매일 아침 그 방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으로 이부자리를 걷지 않는 것으로 온다고 했다는 말 한마디로 아버지는 그해 겨울을 넘겼습니다. 진수가 곁에서 간호한 덕분이었지요. 봄이 오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두 사람은 나란히 밭에 나갔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것은 여전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진수도 그랬지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밥 드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지요.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맛있냐?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백인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이지요. 윤택이 아들의 못된 말을 참은 것이 한 번이었겠습니까? 진수가 한양에서 돈을 날릴 때도 참았고 아들이 소리를 질러도 참았고 떠나버린 뒤 8년을 기다리면서도 참았습니다. 그 모든 참음이 사실은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지요. 참는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지요. 화를 내면 그 순간은 후련하지만 참으면 상대방이 스스로 돌아올 자리가 생깁니다. 윤택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아들을 키우면서 몸으로 익힌 것이었지요. 지금 누군가와 힘든 관계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참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